원장님 저희 지금 어디 가나요? 고속터미널에 있는 다이소에 가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왜 어떤 일로? 다이소에 치약이나 칫솔 같은 거 좀 구경하러 갈 건데요. 요새 다이소 많이들 가셔서 저한테도 이제 어떤 치약이나 칫솔 좋냐고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 지금 다이소 왔는데요. 칫솔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꼼꼼히 한번 다 봐볼게요. 칫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네. 사실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이런 거는 대나무랑 뭐 친환경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꺾인 부분이 없어서 잡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손잡이가 좀 불편할 것 같고 이런 것도 좀 써본 적이 있는데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치아 닦는 부분도 있고 잇몸 마사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로 잇몸 마사지가 되는 게 좀 어려워서 저는 이런 것도 잘 안 쓰고. 근데 잇몸 마사지를 해야 되나요, 원장님? 잇몸 마사지가 사실 필요하진 않고 양치할 때 중요한 거는 치아랑 잇몸 경계 부위랑 씹는 부분 보면은 홈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닦아야 되는 거라서 이런 칫솔은 어떤가요? 너무 큰 거는 칫솔질을 적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 닦이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적당한 사이즈가 좋은 것 같고요. 너무 작아도 또 불편하니까 요것도 특이하네요. 교체 시기를 알려주네요. 사실 뭐 교체 시기는 칫솔모가 문드러져 있거나 다르면은 바로 교체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예 색깔로 알려주네. 색깔로 알려주는 건 좋은데 지금 칫솔모 자체가 좀 약해 보이거든요. 이거 약해 보이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느낌으로 눈으로 보면 땀에서 나오는 저 같은 경우는 미세모를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초극세모. 그리고 자주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칫솔이 자주 안 바꿔지면 세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세균 치약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 싶거든요. 치약으로 세균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세균이 많아지면 자주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위생적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독하는 게 요새 많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잘 쓰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 UV란 게 효과가 있나요? 사실 이게 UV가 효과가 막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약간 비위생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걸 또 닦아줘야 되니까. 저는 뭐 칫솔이 비싸지 않아서 자주 바꿔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원장님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제일 괜찮은 칫솔은 저는 뭐 요런 거 초극세모 딱딱한 모보다는 부드러운 걸 좀 많이 써요. 이런 건 어때요, 원장님? 일회용 치실 꼭 써야 되죠? 치실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하루에 3번도 쓰셔야 되고 특히 이제 어금니 부분을 쓰셔야 되는데 그쪽이 좀 충치가 많이 생기거든요. 요런 거 쓰셔야 되시고 요런 거 쓰셔야 되시고. 뽑아서 쓰는 거랑 철사가 들어있는 거랑 철사 들어있는 거는 잇몸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 잇몸 사이에 구멍 나 있는 분들은 요걸 쓰셔야죠. 둘 다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이것만 쓰면 되죠. 그거면 충분할까요? 이거는 잇몸이 좋으신 분들은 쓸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일부러 들어가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쑤시개형은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잇몸이 안 나쁜 분들 쓰시는 용이라서 임플란트 하시고 잇몸도 많이 내려가고 그런 분들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칫솔들 있잖아요. 한번 씻어서 해질 때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일주일 이상은 못 쓰실 것 같은데 냄새도 날 거고 하루 이틀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다. 여기 3M 도 있구나. 3M이 사실 이게 치과에서 많이 쓴 회사예요. 아, 그래요? 저희는 약간 테이프 이런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3M이 치과 제품 많이 나오고 사실 치과 재료 중에는 고가면서 품질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2,000원밖에 안 하네요.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 들어온 치실이라서 좀 싼 것 같고 치과에서 쓰는 시멘트나 본딩 이런 것도 3M 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고가입니다. 옆에 가글 있는데 사실은 리스테린은 너무 세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은 리스테린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가글을 해야 되나요? 양치를 잘 해도? 가글은 사실 할 필요가 없죠. 사람들 가까이 만날 때 그때는 좀 써야 되는데 사실 냄새 제거용이지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는 가글인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하고 양치를 잘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정도만 쓰지 일반적으로는 구강 내 세균을 자주 써서 죽이는 건 문제가 좀 있죠. 구강건조증도 유발하기도 하고. 입안도 장처럼 유익균이 그러니까 있어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을 거라서 과도한 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데이트 있을 때 성분은 다 비쌀 거라서 어차피 결국엔 구취 제거가 가장 크지 않을까. 세균 제거보다는 양치를 잘하면 굳이 필요는 없죠. 저런 건 어때요? 틀니 세정제? 이거는 필요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쓰는 주기가 있을 거예요. 원장님 병원에서도 하나요? 저희도 틀니 환자분들 있으신데 틀니 환자분들 관리는 이걸로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제일 중요한 치약인데 치약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치약이 제일 중요하죠. 칫솔도 중요하지만 치약도 중요한데 왜냐면 섭취하는 부분이니까 유해한 게 있으면 안 좋잖아요. 치약을 고르는 원장님의 그 기준이 어떤 걸까요? 저는 일단 유해한 성분이 없는 걸 좀 찾습니다. 한번 볼게요. 2080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성분
성분을 한번 볼게요. 라우렐 황산 나트륨. 이게 많이 들어간 거는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안 좋은 거예요? 계면활성제인데 거품을 많이 나오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품 때문에 좀 필요한 건데 너무 과다하면 점막이나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리고 또 거품이 안 나면 양치하는 맛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요거는 히말라야 소금이 들어갔다 해서 좋아 보이는데 치약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목욕탕 가면 소금으로 양치하는데 그게 약간 그거는 제가 알기로 효과가 크진 않아요. 소금으로 하면 잇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은 있죠. 저는 차라리 부드러운 성분의 치약을 쓸 것 같아요. 몸에는 해로울 게 없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불소가 들어간 걸 쓰셔야 돼요. 적당한 함량으로. 불소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사야 될까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나이가 나눠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불소 나이에 따라서 함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세에서 5세는 저불소, 그러네요. 거의 저불소고 여기도 보시면은 팔무첨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기용이니까 몸에 해로운 건 안 넣었다 이런 얘기고 지금 5세 이상은 불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불소 함량이 769구나. 769. 그 정도면 괜찮은가요? 괜찮긴 한데 애기들은 뱉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5살 이하 애들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가급적이면은 뱉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기에도 불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기면 그래도 애들이 한번 그 치아가 빠진 상태로 있다가 다시 완성이 된 상태잖아요. 청소년기에도 영구치가 나왔더라도 영구치가 아직 성숙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19세까지는 불소가 들어간 치약은 필수로 쓰셔야 되고 치과에 와서 불소도 바르셔야 돼요. 19세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좀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성인 돼서 잘 안 썩어요. 근데 어릴 때 불소가 많이 안 들어간 경우는 치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충치도 성인 돼서도 많이 생겨요. 요거는 불소가 고불소네요. 요런 거는 청소년기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좋은가요? 불소가 근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충치가 예방이 되는 거죠. 치아 겉표면에 에나멜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요즘 약간 이런 치약들 많잖아요. 미백 치약들.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미백 치약들이 사실은 미백을 하려면 또 미백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미백은 그냥 전문적으로 치과에서 받는 게 좋으시고 굳이 미백 치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효과도 크지 않을 것 같고. 효과도 그렇고 뭐 건강에 또 해를 줄 수 있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원장님이 만약 사신다면 어떤 거 사실 건가요? 제가 많이 산다면 요거 살 것 같네요. 불소도 많이 들어있고 가격도 2,000원으로 적당하니까. 비싼 치약들 많잖아요, 원장님. 비싼 치약 많죠.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게 좀 다른가요? 기본적인 성분은 큰 차이는 없는데 좀 미세한 것들이 달라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쓰실 필요는 없고 그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이소에 왔다가 여기 근처에 신세계 강남 백화점이 있어서 여기도 한번 들려봤어요. 보면 여기는 신기한 게 많네요. 고체 치약이 있네요. 씹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걸로 양치가 될까요? 저희 써봤는데 되긴 돼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게 돼요. 씹기만 하고 뱉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씹고 나서 칫솔질 하는 사람도 있고 신기하게 되긴 돼요. 여기는 역시 신세계답게 수입산이 많아요. 보면은 천연치약이네, 무불소 천연치약이네. 이런 거는 아주 어릴 때 쓰는 거. 3살 미만일 때, 3세 미만일 때는 이거 쓰는 게 좋아요. 그래도 3세가 넘어가면은 불소를 쓰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완전 무불소구나. 완전 애기들은 이거 쓰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확실히 수입산들이 좀 이쁜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기한테는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거 사주고 싶잖아요, 사실. 성분은 거의 비슷할 텐데 성분은 크게 다이소랑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없겠지. 외국에서는 불소를 안 쓰는 나라들도 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은 또 충치가 많이 생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 여기 보시면 써있죠. 스텝 1은 불소가 프리, 스텝 2는 이제 위드 불소. 3살 넘어가면 요거 좀 쓰시고 6살 넘어가면 불소는 무조건 써셔야 돼요. 어린이용 고불소 치약이네. 요거는 고불소니까 6살은 넘어야죠. 저거 유명한 치약이잖아요. 어디 어떤 거요? 이거 마비스. 마비스도 유명하죠. 마비스가 왜 유명하냐면 누군가가 이제 막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건데 마비스가 보면은 거의 16,00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8배가 비싼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향이 좋다고는 해요, 마비스가. 보시면은 치약인데 불구하고 향이 거의 7종류 8개가 있거든요, 향이. 향으로 유명한 치약이고 뭔가 우리가 플렉스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라우렐 황산이 들어가서 이게 좀 거품도 많이 나고 몸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불소가 많은지도 한번 보실까요? 불소는 그냥 노멀하게 들어가 있네요. 905. 이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래도 한 1000 이상은? 네, 좌우로 있으면 되고 요거는 이제 유명한 회사 거네요. 오스템이라고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 오스템. 그러니까 이제 치약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 정도 회사는 좀 적당한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 치과 의사들한테는 많이 뿌립니다, 치약을. 그래요? 명절 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니까. 제가 이 치약을 한번 써봤거든요.
써봤거든요. 이거요? 저도 써봤어요. 근데 너무 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운 거는 왜 이렇게 맵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구취 제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유칼립투스 추출물이 들어가서 조금 더 몸에 좋다 막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원산지가 국산 거네요, 이거는. 국산이에요? 저는 외산인 줄 알았어요. 국산이네. 그러니까 약간 좀 기존 제품을 마케팅 브랜딩을 해서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요거도 많이 쓰죠. 벤티스테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이게 아침에 나는 텁텁한 냄새를 안 나게 해준다고 하는데 써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쓰면 아무래도 아침 구취가 좀 많이 예방이 된다. 아마 세균을 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요 향들이. 저희 다이소에 이어서 신세 강남 백화점까지 갔다 왔는데요.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치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신세 백화점에 칫솔 하나는 42,000원짜리도 있었고, 사실 저희가 칫솔을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한 달도 못 써서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리고 칫솔 뭐가 중요하지 칫솔 대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2,000원까지 쓰는 건 좀 과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 원장님도 그런 건 안 쓰시잖아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안 쓰죠. 탄성이 좋은데 미세 모인 거, 좀 그런 걸 좀 찾아서 쓰거든요. 어차피 몇 달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이내에 망가지니까. 그리고 치약도 백화점 가서 딱 느낀 거는 되게 뭔가 사고 싶다, 색깔도 이쁘고 포장도 이쁘고, 사실 막상 우리가 성분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치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몸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양치해서 뱉어내지만 아주 미소량 삼킬 수도 있잖아요. 치약을 조금 더 좋은 거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이소 갔을 때는 뭔가 거품을 뺀 가격 같다, 물건 그대로인 것 같다 느낌이었고, 백화점 갔을 때 느낀 거는 패키징, 마케팅 이런 거에 조금 더 돈이 많이 태운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다이소 제품도 사실 충분은 하죠. 사실은 뭐 전혀 상관없죠. 제가 볼 때는 다이소 제품을 써도 전혀 상관없는데, 요즘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들이 많이 높아지고 더 좋은 걸 많이 찾다 보니까 치약을 뭐 한두 달 쓰잖아요. 뭔가 플렉스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사치죠. 1, 2만 원으로 낼 수 있는 작은 사치.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굳이 다이소에 있는 제품들도 충분히 성능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칫솔질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항상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자기 전에는 무조건 닦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잘 때는 아무래도 구강 안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둔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칫솔질을 하루에 3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한 번을 해야 된다면 밤에 자기 전에 한 번만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하루에 한 번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칫솔질을 3번 한다고 해도 제대로 못하면 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칫솔질을 잘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이 아니고 칫솔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